학생들이 저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휴학을 철회하고 등록을 다 마쳤고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인데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만 남긴 정부와 의료계의 1년 전쟁, 그로 인한 고통은 환자들의 몫으로 오롯이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1년여 만에 지금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건데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거죠? 그렇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요. 물론 1년 정도의 어떤 연도에 대한 입학 정원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이 정책에 대한 후퇴가 발생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에 걸맞는 성과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다 보니 보건의료 노조라든가 환자단체에서는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의료계에서도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정부가 이 3,058명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할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이 충족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선제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조건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대생들이 등록은 했으나 수업에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업 복귀라는 어떤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점 재검토를 밝히다 보니 정부의 말에 신뢰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굉장히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26%만의 어떤 수업 복귀율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의대 입시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26학년도만 확정이 된 것이고 27학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7, 28을 염두하고 사실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 보니 다니던 직장을 또 그만두고 이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고 기대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도 지금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고 관련자들,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료개혁 후퇴 우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정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이렇게 의대 모집 인원을 되돌린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의료계도 일단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의협 대변인 얘기인데 사실상 원점 회기를 한 셈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현재 26%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복귀 가능성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 4, 2, 5, 그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교육의 부실화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급 사태에 대해서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급구제 안 해주겠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나 또다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유급을 구제하는 또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집단 행동이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관련한 개혁 정책이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의대생들은 그럼 이 정원이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원이 원래 돌아간 것도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책을 전면 백지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한 상황이었고요. 나아가서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의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가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부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복귀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 고소나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더 마련해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 정도 안으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의대생들의 목소리,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대생들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박단 전공의 비대위 대표가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직접 밝힌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나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던 다양한 정책들을 특히 뭐 비급여 통제라든지 실손보험 개혁 같은 것들을 터뜨리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은 원점에서 잘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네. 지금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전공의 수련 환경만 하더라도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외과 전문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맹장 수술을 할 줄 모른다. 이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술기조차도 하지 못한 채로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확립을 하고. 네, 어쨌든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의료 사태가 지금 1년 2개월 만에 봉합의 길을 걷게 된 건데 자, 지난 1년 2개월 동안 벌어진 일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온 국민들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사실 근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응급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학을 승인하냐 승인하지 않느냐 관련해서 제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끝에 이런 1년에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관련된 예약이나 치료, 수술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꼭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도 굉장히 지연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단이나 이 준비 과정이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은 한 학년만 조금 증언이 되고 그 다음 해는 또 정원이 그대로 동결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태가 꼬이면서 양측이 서로 수많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요. 만약에 이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거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 그 명단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제 집단 행동을 부추기거나 집단 행동을 통해서 업무 방해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개시가 됐었고 특히 이제 전공이라든가 현직 의사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업무방해죄라든가 명예훼손죄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뚜렷하게 수사의 결과가 나오진 않는 상황이고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결단으로 합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 속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정원 동결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 같고 또 전공이나 의협 측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좀 중재안을 내세울 필요성이 있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지금 정부가 의대생 모집 인원을 되돌린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한개 연도, 그러니까 2026년에 한정해서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그러면 2026년이 지나고 2027년, 28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이 없다 보아서 이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 변수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미 오락가락한 여러 가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계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문을 닫고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선의 의사들도 이번을 기회로 관련된 숙제들을 하나하나 이걸 정부와 협상해서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하나하나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다방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어떤 정책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의료계에서는 그럼 6월 3일 차기 대선에서 들어설 정권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군요. 일단 각종의 이제 각 당의 후보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서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계의 현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의료과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대선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각 캠프에 관련한 의료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료계의 오랜된 현안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파면 이후 결론적으로 다시 세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 지금 의료계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은 결국은 피해는 환자들만 본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만 해도 아이들 응급실 데려가면 응급실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결국 아이들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미하다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고요. 이 산모가 출산할 때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고 관련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사실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나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관련 부처 그리고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좀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현재 고통을 참아왔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의대 증원은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엔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릴 계획이 나왔지만 전공의 집단 휴직과 의대생 국시 거부에 밀려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00명 증원이 전격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했습니다. 의정 대립 속에 정부는 2,000명에서 물러나 1,509명만 늘려 2025학년도 입시를 마무리했는데 이후에도 의대생 상당수가 강경태세를 이어가자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증원 발표 이후 지난 1년 2개월간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내해온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대 증원을 바라고 참고 견뎌온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은 물거품이 됐다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증원 방침을 유지해온 복지부는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지만 원칙을 바꾸게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못마땅함을 내비쳤습니다. 자, 일단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분간은 이 의료계의 난맥상, 진료받기 어려움이 가시지 않을 거란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사태를 둘러싸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전공의와 이렇게 이제 수련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어떤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처우 개선,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분화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잘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 그러니까 전공의가 없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기존의 시스템이 과연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는 것인가, 그리고 환자의 어떤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런 의료 체계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건 환자의 권리라는 게 아예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자, 그렇다면 환자들의 권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의료 정원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환자 단체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간에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좀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신뢰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1년 동안 다소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다.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종합병원에 예약하려면 6개월, 1년, 2년 기다리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 위정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숙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해야 된다. 지금 상태라면 희생만 있고 성과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